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밑 팔아서 호가 고의였던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돼. 누가 비판 거야? 아니, 친박 누구? 그 비겁하게 숨어서 그건 국회의원답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뒤에 숨어갖고 쑥덕거리는 게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걸음을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됩니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까? 걸음도 그대로 두고 땀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을. 홍준표 대표는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알량한 법지식을 한정해서 무슨 코미디 같은 암덩어리, 보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홍준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는 전직되어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셨습니까? 자,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도 이제 막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이 등장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자유한국당 요즘에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어제 한국당 회의가 있었는데 뭐 큰 소리들이 오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공개 회의 때는 별로 그런 기류가 없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삼선 의원들과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연석 회의였는데 네. 삼선 의원이라고 하면 복당파들이 좀 많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처음에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잇따른 SNS 막말에 대해서 조금 품격을 지켜주시면 어떤 얘기가 좋겠다. 나왔어요? 예. 대표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복당파 중에 한 의원이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약간 홍준표 의원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는 품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치더니 그 이후에 약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정치인이 품격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 중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이회찬 정 총재는 품격이 가장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SNS에서의 어떤 잇따른 막말이 문제가 된 거여서 예. 마지막에는 홍준표 대표가 뭐 일단 SNS는 내가 자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봤더니 예. 28일에 올린 이후에는 SNS는 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복당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합류한 9명의 의원들. 사실 홍준표 대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당할 때 편의도 많이 봐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막 쓴소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그 9명, 그러니까 2차 탈주한 분들과 처음에 한 분들까지 해서 22분이거든요. 예. 22분이니까 상당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 빚졌다는 의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그 과정 속에서 뭐 절차적으로야 편의를 봐줬겠지만은 그분들이 편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올 때도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면박 주기식으로 이제 나가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정치데스크 방송한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랑 식사를 하러 이제 갔었거든요. 참 저녁 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녁 자리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본인이 이제 대표까지 지낸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이지 거기서 뭐 홍준표 대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떤 앞으로 정치적 일정을 가질 생각은 그러진 않을 거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했자 쫓아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에 절차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 세력 다툼에도 일려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4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약간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뭐냐면은 예. 홍준표 대표는 지금 우리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졌다 인식하는 것이지 예.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대중 지지율이 5%가 되지 않았었고 황교안 총리나 반기문 총장 등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당내 친홍계 의원이라고 분류되던 분들도 지금 뭐 친박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반박 정도의 의미의 의원들이 몇 분 계신 거지 예. 친홍이라 부르는 의원들 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당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다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홍준표 대표에 비해 가지고 세력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하라는 대로 해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 지금 상황이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밑 팔아서 호가 고의였던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돼. 누가 비판 거야? 아니, 친박 누구? 그 비겁하게 숨어서 그건 국회의원답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뒤에 숨어갖고 쑥덕거리는 게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걸음을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됩니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까? 소름도 그대로 땀덩어리도 그대로 어떻게 새로운 정당을 홍준표 대표는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알량한 복지식을 한정해서 무슨 코미디 같은 암덩어리, 보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홍준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는 전직되어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셨습니까? 자,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도 이제 막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이 등장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자유한국당 요즘에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어제 한국당 회의가 있었는데 뭐 큰 소리들이 오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공개 회의 때는 별로 그런 기류가 없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삼선 의원들과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연석 회의였는데 네. 삼선 의원이라고 하면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면박주기식으로 이제 나가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하, 있었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정치데스크 방송한 다음에 네. 이제 김무성 대표랑 식사를 하러 이제 갔었거든요. 아, 자, 저녁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녁자리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본인이 이제 대표까지 지낸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건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이지 거기서 뭐 홍준표 대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떤 앞으로 정치적 일정을 가질 생각은 그러진 않을 거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했자 쫓아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에 절차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 세력 다툼에도 일려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4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약간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뭐냐면은 예. 홍준표 대표는 지금 우리가 대표가 뭐 일단 SNS는 내가 자제하겠다. 그래서 뭐 제가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봤더니 예. 뭐 28일에 올린 이후에는 SNS는 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복당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합류한 9명의 의원들. 예. 사실 홍준표 대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당할 때 편의도 많이 봐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막 쓴소리하고 있다면서요.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한데요? 그 9명, 그 2차 탈주한 분과 처음에 한 분들까지 해서 22분이거든요. 예. 22분이니까 상당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 빚졌다는 의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그 과정 속에서 뭐 절차적으로 편의를 봐줬겠지만은 그분들이 편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올 때도 보면 복당파들이 좀 많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처음에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잇따른 SNS 막말에 대해서 조금 품격을 뭐라고? 지켜주시면 어떤 얘기가 좋겠다. 나왔어요? 예. 뭐 대표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복당파 중에 한 의원이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약간 홍준표 의원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는 품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 치더니 그 이후에 약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이제 정치인이 품격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 중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이회찬 정 총재는 품격이 가장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SNS에서의 어떤 잇따른 막말이 문제가 된 거여서 예. 결국 마지막에는 홍준표 대표